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길쭉해 보이고 실제 전장에 비해서 길쭉해 보이고 시원스럽게 뻗은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구겨지거나 주름을 잡았다거나 뭐 이렇게 모양을 내거나 어떤 굴곡이 심하게 꺾인 부분이 없이 그냥 시원하게 일자로 뻗어 있는 느낌. 막 그러네요. 뻗어 있다는 느낌이 맞겠네요. 이렇게 뻗어 있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루프라인을 한번 봤을 때 A 플레이에서부터 솟아올라서 뒤로 그냥 쭉 그냥 거의 직선처럼 뻗어 있는 곡선, 활처럼 뻗어 있는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곡선이 이제 팽팽하게 어떤 팽팽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한 번에 그냥 쭉 뻗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K5의 디자인의 매력적인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K5 디자인에서 한 부분만 매력 포인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C필러를 포함한 이 루프라인과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을 꼽을 수 있겠네요. K5의 뒷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 몰딩이 쭉 뻗어가지고 거의 뭐 이 트렁크 리드하고 이쪽 팬더 부분까지 약간 침범해 있죠. 침범했을 정도로 아주 그냥 팽팽하게 뻗어 있어서 속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C필러가 이 루프하고 두 개가 이 몰딩을 통해서 분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둥이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옛날 자동차들의 이제 패러다임이었었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깼다는 것이 이제 대단하다는 것이죠.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떤 상어 지느러미 같은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루프는 C필러와 이어지지 않고 그냥 뒤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날리는 듯한,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끊어지고, 그 다음에 C필러가 이제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 모델하고 약간 달라진 점이라면은 역시 그 실내 공간을 아마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이 C필러를 뒤로 후퇴를 시켰는데, 그 전에 없던 이 쪽창이 생겼어요. 쪽창이 생기고 뒤로 좀 후퇴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음 세대 K5를 만들 때 이거를 더 실내 공간을 넓히려고 후퇴하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계속 넓히는 시도를 하다가 이 윈도우 라인이 이 트렁크 리드까지 거의 무슨 외건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그런 모양으로 이제 꾸부정하게 뒤로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LF 소나타의 어떤 디자인적인 면이 약간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K5는 다행히 이 트렁크 리드의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뒤로 실내 공간이 후퇴했더라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손해는 뭐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뒤로 빼지는 말아줬으면 합니다. 제발요. 그리고 예전에 1세대에 있던 이 샤크 모양의 C필러는 약간 더 앞으로 기울었었죠. 근데 이제 역시 쪽창이 생기면서 뒤로 약간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에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 필러가 어떻게 자동차를 받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해답은 이제 유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리에서 유리 밑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필러가 위치하게 되는데, 뒷유리의 요 라인 밑에 이제 필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쪽창도 사실 네모나게 보이지만 실제 쪽창은 여기까지가 쪽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둥이 가고, 그렇게 해서 두께로 보자면은 요렇게 내부에 이제 실제 기둥이 올라가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잘 디자인됐죠? 이 라인하고 이 윈도우 라인이 합쳐져서 마치 이렇게 하나로 된 부품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어떤 포르쉐 타르가 모델이 뭔지 아시죠? 이게 뒤쪽에 이렇게 유리가 있고 여기를 이제 지붕이 열리는 그런 모델인데, 이것도 마치 어떤 지붕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된 부품이 따로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새로 나온 스팅어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줬는데, 이 기아 자동차 디자인에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스토닉에서도 어떤 C필러하고 루프하고 가상의 선을, 파팅 라인은 아니지만 가상의 이렇게 움푹한 선을 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것을 봤는데, 같은 디자인 언어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후드의 이 라인은, 파팅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쪽 범퍼의 어떤 파팅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팅 라인이 왜 이것을
끝까지 빼질 않고 여기에다 굳이 선을 그어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면을 복잡하게 나눴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라인은 이제 법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보행자들이 가다가 자동차에 혹시라도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이쪽 철판이 있는 쪽이 앞에 나와 있다면은 그 철판에 좀 찔려서 상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부분, 이 밑에 있는 파츠하고 동일한 파츠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존재를 함으로써 사람이 혹시라도 여기에 부딪혔을 때 그 상해를 조금이라도 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법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K5의 전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면이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 복잡한 면들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 명쾌한 선과 면들만을 사용해서 이 차량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제 뭐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다는데, 이 부분에만 약간 자잘자잘하고 이렇게 어떤 디테일을 주고 다른 부분은 과감하게 그런 복잡한 요소 없이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에 거의 모든 차들이 범퍼 앞에 이 부분을 이런 식의 면을 잡아가지고 디자인을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느낌은 그 포뮬러 경주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주차들 보면은 노즈콘이라 그래가지고 바디가 이렇게 크지 않고 가운데에 이렇게 바디가 있게 되고 그 밑에 이제 프론트 윙이 있게 되는데, 그 프론트 윙을 받치고 있는 그 부품의 모양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경주차의 모양이 아마 이런 디자인의 어떤 시초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약간 스포티함을 이제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휠에서부터 바깥쪽의 부분, 이 부분에 여백에 있는 길이, 휠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길이를 이제 오버행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프론트 오버행의 길이가 이 정도 되는 차입니다. 근데 이 프론트 오버행이 길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스포티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K5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트 오버행 부분을 프론트에서부터 이 사이드 면까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선으로 면을 잡아서 이렇게 끊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프론트 오버행이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보이던 면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여기가 마치 자동차의 끝인 것처럼, 그래서 오버행은 이만큼이다, 짧은 오버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면 처리가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여백의 오버행이 더 있다는 거. 자, 이거 에어 인테이크 주변 또한 이쪽으로 불룩하게 뭔가 면을 디귿자로 덧대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원래 바디는 이 안으로 이렇게 이 안으로 원래 가는 바디지만 그 밖으로 해서 디귿자로 하나 더 면을 덧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경주용 자동차 같은 거에 이렇게 별도의 파츠를 밖에다가 이게 에어로 파츠를 붙이잖아요. 그런 에어로 파츠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기아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형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렌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위 커버, 그 다음에 아래 받치고 있는 면 파츠, 이렇게 세 개의 파츠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K5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 반사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의 역할이 멀리서 봤을 때 이 차량의 인상, 캐릭터를 조금 더 날카롭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면이 있음으로써. 이 면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약간 순둥이 같은 인상을 줬을 텐데, 이것을 하나 더 넣어줌으로써 좀 더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눈빛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캐릭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잘 보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사가 잘 되는 재질로 표면 처리 역시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빛이 반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바디의 클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후드 라인이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이렇게 뻗어서 가게 되는데, 이 K5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가 끝나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휘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뒤로 쭉 뻗어 있습니다. 벨트 라인까지 뻗어 있죠. 또 하나의 요즘의 자동차 유행이라고 한다면은 그 실루엣에 있어서 이렇게 후드 부분으로 내려오다가 이 앞부분의 옛날 자동차들은 이것을 유선형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옛날 BMW 같은 것들은 역방향으로
기울어뜨려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줬었는데, 요즘의 자동차들의 유행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수직으로, 특히 이 범퍼가 나와 있다고 해서 어떤 범퍼를 특별히 돌출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면과 범퍼 끝단,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이 부분을 그냥 싸잡아서 전체를 그냥 뚝 끊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요즘 자동차들의 어떤 실루엣에 있어서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데, 리어 스포일러는 다소 어떤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 너무 좀 소심한 거 아닌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어떤 그 표면에다가 뭐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자, 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선택 사양인 것 같은데, 오즈사의 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제가 들어가 있네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3 그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도색을 하고서 테두리를 깎아내서, 이런 부분들을 깎아내서 금속성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면 같은 부분이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서 무광의 느낌과 만져봤을 때 그대로 이 금속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 주입구의 형상도 보통 다른 자동차의 휠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투박하면서도 약간 이 커버, 이 뭐라 그러죠? 이 커버, 플라스틱 커버 같은 것도 약간은 디자인이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K5의 실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보는 그 깨끗한 면들을 실내로 끌어들여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 개 동일한 재질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떤 포인트가 얇게만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은 좀 허전하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거의 뭐 무난하고 어떤 흠잡을 수 없는 깨끗한 말끔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에 좀 글로벌 브랜드 중에 이제 앞서가는 브랜드들이나 이제 고급 브랜드,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이제 스티어링 휠을 만들 때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유행이죠. 이 잡는 부분을 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안으로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좀 툭 튀어나오게 하고, 이 튀어나온 부분에서도 이 주름 같은 부분을 또 안쪽으로 쑥 집어넣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의 유행인데,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여기의 면을 좀 이렇게 평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부터는 좀 입체적으로 튀어나올 부분은 과감하게 튀어나와주고, 들어갈 부분은 좀 쑥 들어가거나, 어떤 이런 각도들이 평행하지 않게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준다거나, 그런 디자인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안쪽으로 이제 쑥 휘어 들어가 있죠.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디자인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는 이제 리얼 알루미늄으로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만지는 느낌이라든지 촉감, 감성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이것이 이제 진짜 금속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차가워요, 되게. 차갑고 어떤 이제 리얼 소재를 만지고 있다라는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는데 소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부분은 이제 매일매일 만지는 부분이 되겠죠. 운전할 때마다 이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마감이라든지 느낌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매일 사용하는 부분은 잘 만들 필요가 있죠. 이 금속 부분에 이제 버튼으로 누르는 느낌. 이 스프링의 탄성 같은 것도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어가지고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견고한 물건을 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이 위에 이제 가죽 부분도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잡는 촉감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셔터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닫아놨을 때 여러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네요. 뭐 이 가운데 이런 걸 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잘해요. 이 속에 아마 어떤 베어링 같은 장치가 되어 있거나 뭐 바퀴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열고 닫는 느낌이 굉장히 미끄럽게 또 굴러가는 느낌이 딱 나요. 하지만 이제 덜렁덜렁 거리지는 않고 만졌을 때 이제 잘 굴러가는 느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수평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두 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테두리를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BMW에서 이제 사용하던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형 모델에 이런 은색 테두리마저 포인트마저도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데 K5에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작하는 느낌이나 버튼을 누르는 느낌, 뭐 이런 것들 각도, 사람을 향해 있는 각도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요즘 기아차들이 약간 다이얼이 가벼운 감이 있네요. 이것을 돌리는 느낌이 좀 가벼워가지고 제 생각에 요즘에는 약간 사람들이 좀 뻑뻑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우디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걸리는 느낌, 딱딱딱딱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무겁고 약간 견고한 것을 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한번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돌리는 느낌을 좀 더 고급지게 그렇게 만드는 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디자이너들께 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가벼운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유격이 좀 있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면은 어떤 뭐 돌리는 감성이야 뭐 가볍게 느껴진다고 쳐도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도계와 타코미터의 거리가 좀 벌어져 있는 타입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핸들을 잡았을 때 저쪽 타코미터 쪽 보통 속도계는 이 바깥쪽을 잘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0에서부터 100km 사이에 우리가 보통 주행을 하기 때문에 바늘에 이쪽에만 시야가 들어오면 괜찮겠죠. 하지만 타코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주로 우리가 사용 구간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멀리서 봤을 때 뭐 그렇게 가려서 안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핸들에 걸려서 어떤 손이 뭐 이쪽에 있다거나 할 때 이쪽 타코미터 쪽에 회전계 쪽에 약간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동차를 다 운행을 하고 시동을 끌 때 음악이 나오면서 눈금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늘이 남아있죠. 바늘과 함께 주행 정보가 저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메뉴에 놓여져 있건 관계없이 내가 오늘의 어느 정도 주행 거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비를 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했는지 정보를 한번 보고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눈금과 바늘이 없어지고 주행거리, 주행연비, 주행 가는 거리 요 정도 보여주고 꺼지네요. 요것이 살짝만 조금 더 길게 나와서 좀 천천히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좀 싶기도 하네요. 공조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이 굉장히 빡빡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차량이 어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잘 잡소리 없이 잘 버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 이것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은 굉장히 빡빡한데 그 반면에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은 설렁설렁 이렇게 움직여서 뭐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는데 이 느낌도 좀 미세하게 맞춰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꺼져 있을 때 기아 자동차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다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공조기 부분을 이렇게 큼직하게 보여주고 어떤 뭐 시계라든지 간략한 메뉴들만을 보여주게 되는데 스팅어 같은 경우에도 이랬었고 스토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공조기 부분의 아이콘이 보다 이 사람의 시선에 가깝게 보통 이렇게 이 다이얼 쪽에 같이 있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좀 더 시인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차들도 위에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오프 상태에서 굳이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을 때 이것의 아이콘을 크게 보여줌으로써 이게 지금 제 손가락이 이만한데 그 손가락보다 이 사람 모양이 더 크죠.
이렇게 크게 함으로써 조금 더 시인성을 좋게 하고 빨리 달리는 가운데서, 차량이 빨리 달리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봤을 때 저 스티치 부분이 실제 차량 가격을 생각했을 때 진짜 스티치를 넣을 수는 없었을 테고, 이것이 우레탄에 성형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몰드를 찍어서 이렇게 스티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미세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부분도 진짜 가죽을 두 개를 덧대서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들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허리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것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물컹물컹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좀 어두워서 노이즈가 좀 끼는데, 이것을 만져봤을 때 부드럽죠. 조금만 더 단단하게 지지를 해준다면은 이 차가 G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느낌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K5 GT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